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애인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이 경영사입니다. 네. 오늘 4월 4일이죠. 오늘 4월 4일 오후 4시 한 20분경에 제 1분기 E7-4 비자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합격자는 총 625명을 선발했고요. 커트라인은 정말로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E7-4 비자 신청 가운데 가장 높은 몇 점일까요? 보고 깜짝 놀랐는데 74점입니다. 74점. 74점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됐는데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106점, 106점이고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으로 해서 74점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은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된 거고 이제 4월 4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4월 11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이 신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볼 때 나는 점수가 75점이야. 아니면 내가 74점인데 왜 나만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74점 그 이상을 받았는데 내가 명단에 없는 경우는 이제 관할 출입국을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서류를 확인해 보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제 굉장히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원래 생각했을 점수는 상당히 높았는데 왜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 이 신청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4월 17일 월요일이죠. 4월 17일로 월요일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4월 17일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이제 담당 출입국에서 합격자로 통보받은 외국인 근로자들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검토 중에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최종 합격이 됐더라도 이제 출입국에서 이제 직접 심사하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 점 반드시 아마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커트라인 74점. 지금까지 E7-4 비자의 가장 낮은 점수가 2019년 2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2월인가 3월인가요? 1분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52점 그리고 계속 올라서 71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평균은 보통 69점에서 70점 사이에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최종 합격자는 74점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제 고득점이 원래 71점으로 1월 2일부터 신청을 했는데 2월 초에 굉장히 빨리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월 달에 끝나서 고득점 70점 이상자들은 이제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득점자가 신청해도 1분기 커트라인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네요. 예, 74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의 중에서 저희 고객들 분 중에 한 명도 이번에 70점을 맞아서 이제 조금 탈락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합격을 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점수대가 됐다. 그 얘기는 점수가 74점이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오늘 드릴 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내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로 제가 꼽았는데 어,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71점까지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의 3점 정도가 더 오른 거잖아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저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원래 토픽 2급이 5점, 그다음에 사회 통합 프로그램 그다음에 2단계가 5점이었는데 2단계가 10점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5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25점 플러스 5점 그래서 30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두 가지 영향이 더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 점수가
70점대에서 74점까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점수가 5점씩 상향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가 오늘 이제 인천에 있는 몽골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제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전철로 이제 오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점수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8월 달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한국어를 준비했나요? 그러니까 소득은 2년치 2021년도, 2022년도 알고 있나요? 라고 했더니 모른대요. 중요한 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만약에 모르는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점수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단계만 이수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큰 이제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정말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잃을 수 없다는 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2단계만 해도 10점이잖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빨리 시작하는 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1분기부터 점수가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이제 경력 4년 이상 또는 경력 6년 이상 해서 뿌리산업, 그 다음에 농축어업인 경우에는 4년 이상이 이제 10점, 6년 이상이면은 15점, 그리고 이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4점이면 5점, 4년이면은 5점, 그 다음 6년 이상이면 10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8년 이상은 뿌리산업이든 농축어업이든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이든 아니면 건설업이든 8년이 넘으면 20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 처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전에는 맥스가 15점이었다면 지금 몇 점이라고요? 지금은 20점입니다. 이제 8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20점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5년 이상 근무하고 최저 연별로 2,600 이상이고 2년간 이제 평균이 2,600 이상이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52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4년이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도 E74 비자를 신청하게끔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뭐 7년, 그러니까 8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별성을 한국에 들어와서 EPS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기간만 8년이 넘게 되면 점수가 몇 점이 된다고요? 예, 점수가 몇 점이 된다고요? 네, 점수가 20점이 되는 겁니다. 20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20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20점,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준비하게 되면 정말 70점은 그냥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경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이거는 약간 점수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제 고객 중에서는 이 3점 때문에 플러스 3점이 돼서 신청한 게 있는데, 경기도 연천군이어서요. 그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제 3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 3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말 독특한 추가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선정되어 있는 분이시라면 이제 실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간을 계산을 해서 점수가 3점이 주어진다. 맥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E74 1분기를 이제 총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커트라인 점수는 74점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는 4월 17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4월 17일 날 발표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좀
느긋하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때 이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그래서 점수 변동으로 인해서 합격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4월 17일까지, 예, 그때도 발표하고 그때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20점을 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본인이 준비했는지에 대한 거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E7-4 비자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625명을 선발하더라도 보세요. 저 의뢰인도 떨어졌고요. 70점이었는데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준비되는 거니까 만약에 2년 이상 남으신 E9 비자 근로자라면 정말로 계획을 잡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커트라인 점수가 높아졌다. 그냥 신청하는 이제 E7-4는 더 이상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준비하는 동안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좋은 결과 얻으신 분들 뿐만 아니고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2분기 6월 달에 신청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자기닷컴 행여사 사무소 정관진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